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오늘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차로 완화폭이 더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원이 되는 위기 사유와 지원 방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지원되는 요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에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8월 10일 거 있잖아요. 여기 버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림으로 보는 복지세상,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게 복지 서비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화재, 휴폐허, 중환질병, 부상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힘든 분들에게 긴급 생계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일 때 131만 7,896원 이하이고요. 4인 가구 기준일 때 356만 1,881원의 이하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의 경우는 기존에는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추가 제도의 개선에 따라 재산 기준을 상향하여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은행 등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비 등 가구원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하여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같은 상병,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실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필요한 복지 서비스 등 도움을 드리고 지원 기준 등은 나중에 조사한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입금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서 좀 망신만 당하고 나왔다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센터가 많고요. 129번 같은 경우에도 전화통화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드린 도움 요청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복지로 도움 요청 안내 바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도움 요청이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도움 요청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 본인 도움 요청, 이웃 도움 요청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고요. 자,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 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7월 30일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보다는 조금 밑으로 더 내리시면은 여기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첨부 파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참고자료 해서 7월 31일 날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 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을 하고요. 7월 31일 금요일부터 12월 31일 목요일까지 이제 시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자, 그래서 129번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재산 기준은 자, 여기 예시가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땡땡시가 있나봐요. 땡땡시가 원래는 공시가 3억 1,600만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재산이 3억 3천만 원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재산 차감 기준을 적용을 하더라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액이 차감을 해도 2억 8,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바뀐 거는 추가 차감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재산이 1억 6,8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억 1,600만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겠지요. 자, 좀 밑에 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별 재산 차감액입니다. 자, 대도시인 경우에는 기존의 재산 기준이 1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했어요. 그래서 2억 정도 되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자, 차감이 좀 1차로 돼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증가했어요, 차감액을. 그래서 1억 6,200만 원 정도 더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이 이제는 3억 5천만 원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감액이 좀 늘어나서 2억 원 가진 분들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농어촌도 마찬가지로 1억 7천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땡땡땡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 쓰고 나서 저축을 700만 원을 했대요. 700만 원이 있어서 생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500만 원 이하여야 생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하반기에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추가 확대를 했어요. 얼마로? 263만 원으로 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재산이 437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이에요. 원래 기존에는 114만 2천 원 정도 지원을 했다는 뜻이고요. 지금은 이제 150%로 개선을 해서 중위소득 263만 6천 원을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 760만 원 정도? 76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정확히 말하면 763만 6천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4인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4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와, 720만 4천 원이나 지원을 차감을 해준대요. 그러면 720만 4천 원을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총 500만 원 이하면 되니까는 1224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1인부터 7인 가구 여기 개선된 항목으로 여기 차감액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감액에서 더하기 500만 원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사회 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 장례 비용, 생업 유지를 위해 자동차 구입비, 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이런 거를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주신 증빙 자료가 가능하면 금융재산에서 차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 기간을 완화해서 3개월 이상이 경과가 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에 걸려서 내가 2년 이내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야지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제한 기간을 완화를 해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기타 사항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 시점을 2020년 1월 이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도 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 요건 중 지원 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 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무급휴직으로 이제 급여를 못 받는 경우 이렇게 해서 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 개선은 3차 추경안 570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4.6만 가구에게 지원이 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또 요 지원금 받고도 어려우신 분들은 또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내가 생계급여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위기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갑자기 어떤 위기 사유를 발생했는지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생계 유지가 곤란해야 돼요. 내가 현재 생계를 유지가 힘들 정도로 힘들다 라시는 분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는 저소득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위기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위기 사유 첫 번째,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내가 일을 못할 경우이고요. 자, 세 번째,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라고 하네요. 자, 다섯 번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주소득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이나 폐업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일곱 번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에요. 실직으로 소득이 이제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실직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다음 여덟 번째,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를 해야 된다던가 간병,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이 된 경우 기초수급을 받는 경우는 안 됩니다. 기초수급을 중지되거나 미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는 수도나 가스가 중단이 되어서 내가 정말 생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가 체납이 돼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주 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해서 또 단전이 될 때, 그다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할 때, 그다음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해야 하는 경우, 다음 사각지대 발굴,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 위험군으로 관련 부서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아야 된대요. 이런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으면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향상한 경우, 7번째로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 급격히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그래서 요번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했잖아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시고도 요 자영업자라든가 특고 프리랜서에 있으신 분들도 그 뒤로 어려우신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생계 123만원, 의료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10월에서 3월까지 연료비를 또 지원을 해주고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긴급 지원 금액 생계 지원입니다. 자, 생계 지원 금액은 1인일 때 45만 4,900원이고요. 2인일 때 77만 4,700원, 3인일 때 2,400원, 4인일 때 123만원, 5인일 때 145만 7,500원, 6인일 때 168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인 증가시마다 21만 2,500원씩 추가를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인이어서 168만 5천원 지원을 받았으니까 제가 지원받은 영상 있잖아요. 영상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영상 잘 보시고 지원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 지원이에요. 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내이고요. 주거 지원 한도액은 대도시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1인, 2인일 때, 3, 4인일 때, 5, 6인일 때 해서 주거 지원 비용이 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한도액이에요. 이것도 지원 금액이 이렇게 해서 1인부터 6인까지 있으니까 정지 버튼 눌러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 22만 1,600원, 중학생인 경우 35만 2,700원, 고등학생 이상은 43만 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을 또 교육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밖에 지원 내용이에요. 연료비는 9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로 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입니다. 자, 원래는 이러하신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제 3월부터 7월달까지 1차 개선을 했지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 경우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정하는 경우로, 그 다음에 일용직이라든가 프리랜서,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소득상실 또는 급격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해서 또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재산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로 이렇게 이만큼 더 차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2차로 요만큼 더 크게 대폭 차감을 해 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일단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였어요. 그래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로 114만 원만 공제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 1차로 100% 확대를 해서 요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50%로 이제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적용 기한은 지금 현재 7월부터 12월 달까지 요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막 힘드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신청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이 바뀐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가요?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뀐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도움 요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생계나 주거, 질환, 교육 등으로 이제 위기 상황이 내가 힘들어서 발생을 할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다음 129번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또는 도움 요청 게시판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서 신청을 하시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3번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현장 조사를 합니다. 방문, 상담, 사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이제 지급이 결정이 돼요. 먼저 선 지급이기 때문에 급여가 먼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 조사를 해요. 내가 이제 소득 재산, 금융이 이제 적정한지 조사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1달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나서 자, 만약에 적정됐다 그러면은 지원이 연장이 되고 나서 또 종료를 한다고 해요. 근데 부적정할 경우에는 환수가 된다고 하니까는 이 점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환수를 요청을 했는데 환수를 안 할 경우에는 체납이 돼서 압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적정까지 가서 계속 연장해서 지원을 받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거 자세히 영상 보시고요. 이해 안 가시면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고 그러고 나서 신청 잘 하신 다음에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